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구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바로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송유관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미국 측이 LNG 수입을 확대하고 가스관 건설 사업에도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관련주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관련주는 이미 우리가 공략을 많이 해 왔었던 섹터들이다 보니까 오늘 상승분이 참 기분은 좋습니다. 이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대왕거래 섹터로 빠졌었던 종목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 겁니다. 몬스틸, 네, 스틸만 붙었던 넥스틸, 휴스틸, 네, 그리고 세아제강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도 엮여 있습니다. 자, 이제 알래스카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이미 이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좀 한국과 관련돼서 이제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번에 좀 강하게 좀 언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언급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트럼프 입에서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더 큰 시세를 붙일 수는 있겠죠.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때 당시에서도 캐나다와 협력해가지고 에너지, 특히나 천연가스와 관련된 생산,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이 고가에서 좀 비싼 가격 내지는 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일부 가격 조정을 빠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대장주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니 이런 송유관과 같은 이외 섹터로, 네, 같은 섹터잖아요. 어찌 보면 LNG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돌아서 상승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들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넥스틸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넥스틸 차트 보면서 참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1월달 말일쯤에 넥스틸을 1월달 말일이었죠. 2월 초입이었죠. 2월 초. 2월 초쯤에 넥스틸을 들어가고 해당 때 당시에 네, 대왕거래 사건이 터졌었죠. 근데 대왕거래 결국에 이야기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5, 6월 달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정부적인 측면에서 또 대왕거래 가지고 이야기만 붙이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향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 북미향의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증축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아무래도 좀 시장세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눌리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시가 자리죠. 시가 자리를 좀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오늘 지지를 좀 받아준다면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한 기대는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휴스틸도 좀 한번 볼게요. 네. 휴스틸은 좀 미운오리 새끼 같아요. 넥스틸은 저렇게 이게 항상 이 넥스틸이랑 휴스틸 스틸주들 딱 항상 두 개 놓고 보시면은 변동성이 잘 붙는 건 넥스틸입니다. 휴스틸도 수출량 좋고 이제 미국향에 대해서 공장 보유하고 마찬가지인데 항상 특이하게 주가 변동성 자체는 넥스틸이 잘 붙기 때문에 거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아니면 난 늦게 샀다 이등주 매매 하실 분들은 휴스틸로 좀 일단 노려보셔도 괜찮겠다. 휴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30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를 막고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등주 넥스틸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성밸브도 한번 볼게요. 네. 네,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회복은 되지 않고 있어요. 왜? 북미향에 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이기 때문에 화성밸브도 이런 따른 송유관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북미향 공장 차이 여부로 시장 내에서 좀 편가름이 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송유관 건설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아직 앞으로 LNG 수출 그리고 확대 그리고 개발 확대로 인한 수혜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바이더 딥 전략 계속해서 취하시면서 눌릴 때마다 매수 전략 한번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라는 키워드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LNG 그 관련주도 함께 눈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철강주 한번 짚어볼게요. 20일 어제 우리 정부는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덤핑 방지 잠정 관세를 최대 38%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EU와 베트남도 중국의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제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철강 관련주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최근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좀 반사 이익 수혜 쪽으로 좀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철강이나 이런 후판 쪽 같은 경우에 중국향에 대한 수입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관세율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만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시장이 주목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 섹터 수혜주라고 한다면 철강하면 어디입니까? 포스코겠죠. 네, 그렇죠. 포스코, 문배철강, 세아제강지주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까지 포함해서요. 시장 내에서 이 철강주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10% 올라가다가 오늘 윗꼬리로 좀 눌리고 있는데 시장세 영향이 다분하다라는 모습 좀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의 상승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는 물론 이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반발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관세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부리 가격은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못 올라가고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들의 상승분에 결국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라타는, 특히나 여기서 중국의 경기 회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양해가 있습니다. 3월 달에 중국 양해가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이 괜찮다. 양해가 나온 이후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내지는 양해를 통해 가지고 경제, 분명히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양해 내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원자재들 어떻게 할까?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고, 이에 따른 관세와 관련된 부분만 어느 정도 해칭을 걸어 두신다면은 철강 관련주들 지금 이제 이익잉여치 회복 구간으로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강뿐만 아니라 구리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원자재 섹터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던 게 뭡니까?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시면 원자재입니다. 원자재이기 때문에 유럽 향양과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다시 한번 논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철강 관련주들, 이런 원자재와 연관성이 높은데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바닥을 논하는 건 제가 지난부터 항상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아직 개선치라든지 지금 아직 이제 캐파 관련돼 가지고 확장치도 쉽지는 않잖아요. 3년 중에 지금 올해가 제일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만큼 제일 최악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최악만 지나면은 더 이상 최악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이참에 좀 원자재들, 특히나 리튬 가격의 반등이 같이 올라와서 좀 뚫고 넘어가는 흐름을 한번 좀 기대해봐도 어떨까. 원자재 섹터들에 대해서 이런 관세와 연관성이 높은 섹터들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다시 한번 2차 전지주까지 좀 폭넓게 한번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주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이슈들은 양회가 끝나면 3월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현지 시간으로는 26일, 우리는 27일에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14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지난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블랙웰의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이유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한 전략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주에 모든 게 쏠려 있잖아요. 로봇주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끝난 이후로부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뭐 안 좋았다, 내지는 실망감이 뭐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이슈가 나오기 전에 팔아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26일에 파는 게 더 유효하다고 보세요? 그 전에 파는 게 낫죠. 실적 발표 전에. 그렇죠.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일부 비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로봇주들도 좀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적 매출치 잘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에 xAI가 GPU 20만 개나 썼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중축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미중과 관련돼 가지고 그록이랑 딥시크랑 챗GPT 경쟁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거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서프라이즈 비율이 어떻게 될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시장이 B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보다 많이 키우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H 시리즈보다 B 시리즈에 HBM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 비율을 어느 정도 터트려 준다면 주가에 대한 상향치는 굉장히 강할 건데,
최근에 주가 상방에 대해서 M7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 쏠려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시피 주가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속해서 1등하고 있던 아들이 이제 우리 지금 학교 내에서 1등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1등을 해야 되는 급인 거예요. 그렇죠? 전국 1등을 딱 해서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언제나 좀 과하게 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140불이에요. SK 하이닉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만 7천 원입니다. 최근에 22만 원 근사치값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고요. 24만 원까지 2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좋은 기대감 내지 서프라이즈 비율을 높여줘야지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나쁠 건 없어요. AI 반도체 계속해서 성장세고 경쟁 심화에 더 좋고 확장성 높아지고 맞습니다. 맞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하는지 못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18만 원 선까지는 최대한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위아래 폭이 결국에 지금 주가 위치나 아니면 지수물들이나 엔비디아를 보셔도 굉장히 중립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가 18만 원, 특히나 15만 원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올라온 시점을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상승 하락분 대비해서 이미 거의 한 60% 가까이를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여기까지 만약에 더 돌파가 나오려면은 앞선 하락분이 완전히 끝난 시그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중립.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이미 주가들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방법. 특히나 이제 한 달 내로 빠르게 이달 말 내지는 3월 초입 구간 내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아직도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 여력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도체 섹터가 만약에 관세를 얻어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부담감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총 두 가지 포인트가 이달 말일부터 3월 초일까지 겹쳐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신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현금을 확보하시는 플레이가 좀 필요한 구간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만 그래도 장비주들 요새 좋습니다.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테크윈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크윙이요. 네,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중에 6% 상승분 나옵니다. 테크윙이라든지 DI 아니면 워트 여러 가지 이제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HBM4에 대한 기대감은 중순 넘어서 말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러니까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이 총 두 가지 방향성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떨어지면은 매수하는 기회로 올라가면 그냥 행복한 기운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관련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과연 기대치에 미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음 주 말고 저희가 오늘 공략해볼 종목도 한번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좀 앞서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봤었잖아요. 에너지 섹터들 많이 좀 주목을 한 상황인데 이제 기술 경쟁력에 대한 심화 구간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직 좀 시세를 못 붙이고 있는 섹터고요. 오늘은 우주항공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주항공도 지금 경쟁력이 꽤 심하죠. 오늘은 루미르란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가 11,180원에 포함하도록 할게요. 네. 루미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인공위성 섹터뿐만 아니라 조선까지도 선박용 솔레노이드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루미르 종목 최근에 솔레노이드 제조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인 첫 번째 수출 계약을 성공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이 조선업 섹터까지 확장에 대한 기대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에다가 조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내에서 스타링크랑 원웹이 또 이제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저궤도 위상 시장에 계속해서 확대 투자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망 섹터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지난 시간에 2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저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FA50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방산뿐만 아니라 이런 위성시장까지의 성장률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이런 루미룹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충분한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미르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자, 이 신규 상장이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10월 달에 신규 상장했고 이제 6개월 물량까지 이제 한두 달 남은 상황인데 루미르 차트 보시면은 5일선, 21선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게 치고 가시는 기보다는 진득하게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추세가 당장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돌파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루미르 이제 위성 항공 차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은 지난 상장 당시 시가 자리 15,000원까지 충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AI 반도체 모든 이 경쟁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갔지만 우주항공주들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서 매수하자라는 관점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루미르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한번 공략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저희 짧게 리뷰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무원 저희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하고 2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인 전략은 또 어떻게 짜주실까요? 풀무원 차트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바닥 돌린 구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매물대 구간에 진입하고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주봉이에요. 풀무원이나 아니면 앞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분 자체를 보시면은 과거 2007년도 내지는 2021년도 앞선 사이클 구간의 매물대 구간까지 저항대까지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풀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풀무원이 16,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충분하게 매물대 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6,000원 위로 18,000원까지 충분하게 열어놓고 대응하셔도 괜찮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북미양에 대한 수출, 매출 3조 클럽에 입성했다는 점 이 포인트 계속 기억해 보시면 충분하니까요. 18,000원까지 충분한 2차 상승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무원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